네, 미적분학 2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1, 챕터 14, 14장으로 넘어가서 14.1,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변수가 여러 개라고 돼 있지만 이제 주로 이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변수 함수에 얘기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3변수, 4변수 그 이상의 개수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에도 적용되니까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배운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정의를 좀 해보죠. 그래서 D는 R2의 subset입니다. 그랬죠? 우리 일변수 함수 할 때는 정의역이 실수집합이거나 또는 실수집합의 부분집합이었는데 이번에는 R2니까 사실은 실수 두 개가 짝지워져 있는 거죠. 그러한 R2의 부분집합을 D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D를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의 정의구역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F라고 하면 이변수 함수 F라는 거는 이 D에 있는 각각의 원소, D의 원소는 실수 두 개가 짝지워진 거죠. X, Y 이렇게. 그래서 D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다가 실수값을 하나 연결 지어주는 거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실수값의 짝이 하나 있으면 F에 의해서 이 짝마다 F에 의해서 실수 한 개씩이 배당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입력 출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실수의 짝을 하나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수값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XY에 배당되어진 실수값을 fxy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f의 정의역은 D가 되는 거죠. 도메인이라는 말은 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range라는 말은 우리말로 치역이 되는데 뭐예요? D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주어지는 함수값들의 집합. 그렇죠? 실제로는 그냥 짧게 얘기하면 함수값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방금 한 얘기를 약간 뭐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실수평면에 그래서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집합 여기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D인 거죠. 각각의 원소마다 실수값을 하나씩 대응시켜 주는데 그 실수값을 fxy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를 좀 보면 자 이건 앞에서도 좀 몇 번 한 얘기인데 보통 함수가 주어지면 정의역이 무엇인지 실수가 무엇인지 공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미적분학 책에서는 함수를 주고서는 그냥 이렇게 수식만 하나 주어요. 어쨌든 주어진 게 수식이니까 이 얘기는 함수의 값은 실수값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역은 그냥 실수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의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함수 fxy가 이러할 때 무엇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벡터 펑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경우라면 이 수식이 실수값을 가지도록 하는 xy의 최대 영역을
정의역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었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이 F의 정의역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는 1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값이 되려면은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x값이 1이 아니면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그럼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는 x, y들의 집합이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수 평면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죠. x절편, y절편이 각각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딱 0이 되는 점들이 직선을 이루죠. x절편, y절편이 각각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y 값이 자 요게 그러면 영역이 요 선에 의해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뭐 0,0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0,0이 소속된 영역이 요거를 만족하는 xy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오른쪽 위쪽이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죠. x는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x좌표를 1로 갖는 것은 요 수직선에 해당되죠. 이 수직선 위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영역으로부터 정의역으로부터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본다면 R2에 있는 집합으로서 x가 1이 아니고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문제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gxy가 루트 9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게 실수값을 가지려면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g의 정의역은 요 수식을 만족하는 xy들이 될 텐데 이게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 내부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equal도 들어있으니까 등식도 들어있으니까 요 원 위에 있는 점들도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 거죠. 만약에 0이 여기 equal이 안 들어있으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역, range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만약에 3의 제곱이다. 즉 반지름 요 원 위에 있는 것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9 빼기 9가 돼서 0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반지름이 작아지면 어때요? 이쪽에 있는 게 9보다 작아지니까 그렇죠?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0으로부터 시작해서 값이 커져요. 그러다가 반지름이 완전히 0이 돼버리면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면 값이 9가 되죠. 그래서 루트 씌우면 3. 그래서 치역은 0부터 3까지의 폐구간이 된다. 자, 이번에도 뭐 비슷한 거예요. fxy가 이러한 수식으로 주어졌어요. 여기는 뭐 아무 실수값이나 와도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로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제곱 이퀄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는 이제 x제곱 이퀄 y 그래프에서 이렇게 xy 역할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곡선이 되겠죠. 여기 이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녀석이
실수 평면을 두 개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면 x 값이 마이너스면 항상 y제곱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뉘어진 부분 중에서 왼쪽에 있는 영역이 그렇죠?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러한 이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3차원 안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첫 번째 두 좌표는 그 함수의 입력값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는 그 x, y에 대한 함수의 값을 세 번째 좌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x, y는 정역에 있는 점의 좌표고 그것을 f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z 좌표로 갖는 점들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우리가 2차원일 때 똑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함수 gx가 x제곱이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거에 대해서도 그래프라는 거는 첫 번째 좌표는 입력값, 두 번째 좌표 값은 그 입력에 대한 함수의 값, 즉 x제곱.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x는 실수 전체니까 그러면 이런 점들을 그러니까 요 집합 자체를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뭐 스케치 해라, 그려라. 그러면은 이러한 점들을 뭐 평면이나 공간상에다가 다 찍었을 때 그들이 이루는 도형의 모양을 그려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물선이 됐었죠. 그렇죠? 우리도 여기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반의 좌표는 입력값의 좌표, 마지막 좌표는 출력값, 마지막 좌표의 값은 함수의 출력값. 그렇죠? 흡사, 이게 입력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높이 값이 그 함수의 그 입력에 대한 함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전에 봤던 함수,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정의역이 아까 봤듯이 반지름이 3인 원 내부가 되고 치역이 0부터 3까지죠.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3차원에 그려야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레벨 커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 모양을, 이 그래프의 모양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quadratic surface, 2차 공면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x, y, z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그 주어진 공면을 잘랐을 때 나오는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원래 공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았죠. 그래서 트레이스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레벨 커브라는 게 트레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 단면으로 자르게 되는 그 면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Z축의 수직인, Z축의 수직인이니까 이런 그렇죠? Z축이 있다 그러면 Z축의 수직인 평면들로 잘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와 평면의 인터섹션이 어떠한 곡선을 이룰 텐데 그 곡선을 레벨 커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커브 K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Z축의 수직인 거니까 Z 이퀄 K에 해당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죠. 그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의 점들 중에서 z값, 즉 함수의 값이 k인 x, y들이 어떤 건가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를 하고 있죠. 이 함수의 값이 k인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제곱 y제곱은 9 빼기 k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함수의 값의 분포가 0부터 3까지니까 k도 0부터 3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만약에 k가 첫 시작해 0이면 k가 0이면 여기가 9가 되니까 얘들은 반지름이 3인 원이 되는 거죠. k가 0일 때는 반지름이 3인 원이 이 함수의 레벨 커브예요. k가 계속 커져서 만약에 1이 되었다. 그러면 9 빼기니까 8. 그러니까 반지름이 2 루트 2인 원이 레벨 커브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k 값이 커지니까 마침내 k가 3이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돼서 그때는 만족하는 게 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거는 z 이퀄 0 평면 위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z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의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서 z 이퀄 1이 되면 반지름이 2 루트인 원이 되고 그렇죠? 계속 원이 점점 작아져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z 값이 커질수록 그래서 마침내 z 값이 3이 되면 점 하나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복구해서 보면 z 이퀄 0일 때는 요 원 z 값이 커지면 높이가 커지면 원의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마침내 그래서 이러한 원들이 연속적으로 이루는 도형인 거죠.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밥공기를 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든지 또는 소위 돔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 얘기는 3변수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겠죠. 3변수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R3 공간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렇죠? 즉 입력값이 실수 3개인 거죠. 그러면은 출력값으로 실수값을 주는 함수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3변수 함수를 썼어요. 이것도 이제 아무 말도 없이 수식만 있으면 이 수식이 실수값을 가지도록 하는 최대 영역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가 걸리죠. g 빼기 y가 0보다 커야 되고 다른 것들은 아무 실수값이나 들어가야 되니까 별 제약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의 정의역은 3차원에 있는 점들인데 두 번째 좌표의 값이 세 번째 좌표의 값보다 작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YG 둘만의 관계를 보면 Y와 Z만의 관계를 보면 이런 직선이 있고 그 직선에서 위에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X값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영역을 X축을 따라서 쭉 평행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 그게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쪽 3차원적으로 보면 좀 제가 뭐 잘 그리기가 힘드네요. 그냥 이렇게 개념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소위 이제 레벨 커브와 비슷하게 3차원 함수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초반에 3개의 좌표는 R4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비함수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R4 안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처음 3개의 좌표는 입력값의 좌표고 입력의 좌표고 XYZ, 마지막 거는 함수의 출력값의 좌표, 출력값을 좌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레벨 서피스라는 거는 아까 레벨 커브는 함수 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가 되는 XY들이 이루는 곡선인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함수의 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가 되는 주어진 상수가 되는 x, y, g들이 이루는 곡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의됐어요. 그럼 여기 x, y, g에 별 제약이 없어도 이건 항상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domain은 실수 전체고, 그다음에 range는 어때요? 그냥 제일 작은 값이 0이겠죠? x, y, g가 0이면 되니까. 근데 XYG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점이 되면 점점 이 값이 커지겠죠. 레인지는 그냥 이거 뭐예요? 0과 양의 실수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non-negative real number 이렇게 될 거예요. 책에 있는 것 같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점들의 집합. 이게 level surface zero가 되겠죠. 그 다음에 level surface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처음 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XYZ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원점에 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커지면 요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반지름이 1인 9가 되겠죠. 그렇죠? 요 값이 더 커지면 반지름이 더 커진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레벨 서피스 K라는 거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K인 sphere 9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 서피스가 여러 개를 그려보면 뭐 이런 거 같이 되겠죠. 이게 무슨 저기 지구과학 책에 나오는 뭐 지구의 내부 뭐 이런 거 같죠. 뭐 핵, 뭐 멘틀, 외핵, 내핵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3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은 주로 2변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네, 2변수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3변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확장이 되겠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걸 미분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미분적분을 하려면 그 전에 이제 극한과 연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게 14.2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리뷰를 좀 해보죠. 극한에 대해서. 그래서 일변수 함수였을 때 우리가 했던 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gx 이퀄 x제곱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은 무엇인가?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니까 x가 0으로 가면 함수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쓰죠. 근데 이제 이 뜻이 뭐냐고 보통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x가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 gx도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단순히 적용을 해보면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그러면 이거 x가 0에 가까워지면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에도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가까워진다는 그 말을 그대로 쓰면 그렇잖아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도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0.5에도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0.3에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엄밀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0에 가까워진다 또는 접근한다. 얼마만큼 접근하고 싶으냐면 gx 값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0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0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함수 값도 그 극한이라 불릴 그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정도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gx가 0에 예를 들어서 뭐 0.001만큼 가까워질 수 있냐? 가까워질 수 있죠. x가 0에 충분히 가깝기만 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gx가 0에 그래서 0.01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냐? 둘 사이의 값의 차가 그렇게 차가 0.01 이내가 되도록 가까워질 수 있냐? 할 수 있죠. x가 0.1보다는 작으면. 그렇죠? 0에 0.01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냐? Yes. If x가 0.1보다는 작으면. 그렇죠? 요게 더 값이 작아져도 그런 대답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 0.00001만큼 가까워질 수 있니? Yes. 그렇죠? 이 뜻인 거야.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가까워진단 말을 고지고대로 쓰면 x가 0으로 가면 g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 가까워짐의 정도가 어때요? 1 이내로 가까워지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 이내로 가까워지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이 수식이 x제곱 더하기 1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x값이 아무리 작아봐야 이게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가까워지긴 하되 1 이내로는 가까워질 수 없으니까 원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까워진다는 그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변수 함수의 극한도 뭐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죠. xy가 ab에 가까워지면 fxy가 l에 가까워진다. 이 말을 엄밀하게 쓰면 fxy가 여기 ab가 아니고 함수 값이니까 air를 써야 되겠죠. air. 그래서 fxy가 l에 원하는 것만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xy를 a, b에 충분히 가까이만 놓으면. 이해하겠죠? 뜻은 이해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gx라는 함수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1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값이 0인 함수를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x가 예를 들어서 0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사실은 방향이 있어요. x의 오른쪽에서 x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0의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는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경로가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그 얘기는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0에 가까워지고 왼쪽에서 접근하면 1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경로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값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0에서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 개념을 똑같이 이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수 평면 위에 있는 거잖아요. A, B가 실수 평면 위에 있으니까 A, B로 접근하는 것도 실수 평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좀 삐뚤빼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뱅뱅뱅뱅 돌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에 가까워지는 그런 방향이나 경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는 거는 경로에 상관없이 함수 f가 동일한 값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위 이제 이런 거를 path independence라고 그러죠. 경로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가령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분수 함수예요. 딱 분수 함수 나오고 극한 나오면은 딱 느낌이 오죠. 분모가 0이 되는 데가 문제겠구나. 상황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자, xy가 0,0으로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경로에 상관없이 같아야 된다고 값이? 그러면 자, x축의 오른쪽 부분을 따라서 0,0에 접근합시다. 그럼 x축을 따라서 오니까 y값은 항상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y값은 0인 채로 x값이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경로예요. 이 식에서 야, xy가 0,0에 가까워지는 거지 xy가 0,0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xy는 결코 0,0은 아니에요. 0,0에 가까운 값인 거지. 어쨌든 자, 그래서 y가 0이라고 하면 요 식에서 요게 0이 되니까 y가 0이면 x도 0이면 안 되겠죠. x까지 0이면은 그거는 0,0이잖아요. xy가. 그러니까 y가 0인데 x 자체는 0이 아닌 거죠. 위아래 똑같으니까 항상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를 따라서 가면 항상 값이 1인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y축을 따라서 가봅시다. x값이 0이겠죠? x가 0이면 y제곱분의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1로 따라가면 값이 1, 1로 따라가면 항상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방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값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예요. 다음에 이제 여기 함수가 바뀌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해봅시다. x축을 따라간다. y가 0이다. 그럼 분자는 0이 아닌데,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 되죠. 0. y축 따라가면 마찬가지네요. 0. 그래? 그러면 살짝 이렇게 비껴서 가볼까? 기울어져서. 예를 들어서 y = ax라는 직선을 따라서 접근을 해볼까요? y는 ax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으로 나누면 x가 0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죠? 분모에서 이제 x가 사라졌네요. 그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0으로 가죠. 몇 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다 0으로 가요. 동일한 값으로. 근데 우리가 뭐 3개 테스트 해봐서 된다고 뭐 항상 방향에 상관없이 경로에 상관없이 같은 값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고작 3개만 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 거꾸로 항상 그게 된다는 걸 증명해 보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증명하는 거를
try를 해보면 이제 이 함수의 절대값을 놔요. 그 다음에 0 이상이 될 만한 요소들은 절대값을 이렇게 벗깁시다.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이 부분, 바로 요거죠? 요거는 분모가 분자보다 작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는 안 되겠다. 다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xy가 어쨌든 간에 0부터 1까지 값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y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3의 y의 절대값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x, y가 0,0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결국 y 값도 0,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데가 0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0보다 큰데 얘 상한이 되는 값도 0으로 접근하면 결국 가운데에 끼어있는 이 녀석도 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도 0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명한 거는 이렇게 되면 이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왔다 갔다 할지언정 결국에는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 함수의 값은 0에 수렴하는 게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극한값을 따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올 때마다 뭐 테스트하고 증명하고 이러면 언제 미분하고 적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theorem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xy가 a, b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함수 f는 L1에 수렴해요. G는 L2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다 확정적인 어떤 극한값을 갖는 겁니다. L1, L2가 무한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대. 뭐 F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함수 F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없이 커진다. 여기서는 그런 거 제외하고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상수 알파를 곱해도 이것도 하나의 함수죠? 그렇죠? f에다가 상수 알파를 곱해서 만든 함수의 극한은 f의 극한에다 알파를 곱한 거다. 그러면 두 함수를 덧셈 뺄셈에서 만든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에다가 똑같이 덧셈 뺄셈을 한 거다. 곱셈한 거는 극한값도 곱셈한 거다. 이거예요. 쉽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항상 문제가 극한에서는 분수죠. 분수인데 만약에 L1, L2 그러니까 G분의 F로 분수를 만들어서 G분의 F꼴의 그런 분수 함수인 경우에는 만약에 F의 극한값, G의 극한값 모두 0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로 되어 있는 분수가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G분의 F에. 그리고 만약에 L1은 양수인데 L2가 0이다. 그러니까 G가 한없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절대값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양수예요. 이 분수도. 그럼 이제 값이 한없이 커지겠죠. 반대로 부호가 마이너스면 값이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G가 수렴하는 거는 0이 아닌데 F가 0이 아닌데 F는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0이 된다. 이걸 뭐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네.
음, 예, 그냥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이걸 활용을 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굳이 우리가 함수가 나올 때마다 막 뭐 연속이냐 아니니 크게 고민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함수. 이 함수는 어때요? x가 a로 하면 fx가 x니까 그냥 이것도 a로 가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두 개는 항상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함수는 xy, 그렇죠? xy끼리 곱하거나 xy끼리 곱하고, 그렇죠? x를 두 번 곱하고 y를 세 번 곱한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한 거죠. 또는 그러한 것들끼리 빼고 더하고 해서 만든 거, 또는 거기다가 실수값을 곱해서 만든 그러한 함수들의 조합인 거예요. 이게 이제 xy 출발해서 그렇게 xy들끼리 더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상수 곱하고 이래가지고 만든 함수는 뭐죠? 이거 다항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위에 우리 이제 요 정리를 쓰면 정리의 내용을 쓰면 그냥 결국 x, y는 그냥 x, y 각자는 1, 2로 접근하는 거니까 결국 x, y에다가 1, 2를 각각 대입시킨 이 수식에다가 그렇죠? x, y가 1, 2로 하니까 x는 1로 하고 y는 2로 대입시키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극한값이 된다는 거죠. 이걸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다항함수끼리 나누기 했어요. 다항함수 자신은 좀 전에도 봤지만 그냥 접근하는 그 값을 여기다 수식에다 대입해버리면 그게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다항함수. 그래서 분자는 13으로 접근하고 분모는 마이너스 68로 접근하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의해서 요것들로 된 분수 값이 함수의 극한값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극한값을 정의했으면 이제 연속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연속이다. 어떤 점 a, b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그 a, b를 향해 접근하는 극한값과 함수의 값이 동일한 것이다. 여기는 사실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일단 요게 값이 있어야 되니까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의 값도 a, b에서 정의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서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조건이 하여간 그러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a, b 특정한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f가 연속이다.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또는 그냥 f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자신의 정의구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렇게 정해 볼게요. xy가 0이 0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고 xy가 00일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요거 우리 앞에서 xy가 0,0으로 갈 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는 함수의 극한값 자체가 0,0에서는 없으니까 연속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다만 xy가 0,0만 아니라면 xy가 0,0만 아니라면 이거 항상
그냥 0,0이 아니라면 다항식의 분수꼴인데 분모가 0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xy가 a, b로 간다 그러면 xy 자리에다가 a, b 집어넣는 거가 극한값이니까 사실은 함수의 값과 극한값이 같은 거죠. 어디서? 요거 xy가 0,0만 아니라면 그러면 실수 평면에서 원점만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게 연속인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비슷하게 또 이렇게 정의했어요. xy 0,0이 아니면 이거고 xy가 0,0이면 이거. 그러면 아까 봤듯이 xy가 0,0으로 갈 때 함수의 값이 0에 수렴했어요. 앞에 이그젠플에서 봤죠? 그 다음에 함수의 값은 0,0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g는 기본적으로 0,0에서 0 연속인 거고요. 0,0이 아닐 때는 그냥 다항식의 분수꼴인데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함수 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아지는 게 되는 거죠. 결국 0,0일 때나 아닐 때나 다 연속이니까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연속 함수 따지는 것도 사실은 함수 나올 때마다 막 따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우리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를 하나 써놨어요. 두 함수가 a, b에서 연속이다. 그러면은 그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해 만든 함수나 자기들끼리 덧셈 뺄셈해서 만든 함수나 곱해서 만든 함수나 다 연속이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분수꼴일 때가 문제인데 다만 그 점에서 함수 g가 즉 분모가 0만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연속함수로 만들어진 분수함수도 분모가 0만 아니라면 항상 연속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composition of function이라는 거는 합성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1학기 때도 배웠을 것 같고 그러면 연속함수를 가지고 만든 합성함수는 또한 연속함수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 이변수 함수인데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걸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가만 보면 g의 x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ft는 2t 이렇게 해서 놓으면 g의 값을 f에다가 집어넣으면 됐죠? 그러면 h가 되죠? 그런데 g 자체는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일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수함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둘 다 연속인데 그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함수니까 h도 연속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hxy가 arctangent of x분의 y예요. arctangent라는 거는 이제 탄젠트의 역함수죠?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생겼고 변형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일대일 함수가 아닌데 함수의 영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함수의 영역을 이렇게 딱 제한을 시켜 놓으면 이거는 항상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인 거예요. 정의역은 여기고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그렇죠? 이게 끝없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1대1 함수니까 아크 탄젠트라는 거는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뭐 x분의 y 그렇죠? x분의 y는 x가 0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연속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 함수 자체가 실수값을 가지려면 이게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이 0이 아닌 점들의 집합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정의역을 d라고 하면 그 d에서는 이 함수는 그냥 분모가 0이 아닌 다항함수들의 분수식이니까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rc tangent t는 탄젠트 함수 자체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 역함수인 arc tangent도 연속이에요. 혹시 이 말이 어색하면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연속이겠구나 하는 거는 짐작이 가죠. 그래서 그냥 아크 탄젠트는 연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1학기 때 여기다 대고 뭐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연속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한 거니까. 그래서 둘 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성한 함수 h도 합성한 거 맞죠? g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합성한 h도 t에서 연속이 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리 두 개를 쓰면 요 정리와 요 정리 두 개를 쓰면 극한값과 연속함수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더라. 근데 다만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요. 극한 따질 때, 그렇죠? 극한 따질 때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여기 유덴플에서 공부와 같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리를 활용하면 이거는 이제 다항함수의 분수식이니까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이에요. 접근하는 값이. 그러니까 고를 때는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어럼으로 정리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될런지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방향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견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 그럴 때는 좀 해봤는데 같은 값으로 접근하더라.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엄밀하게 극한값이 어떻게 될런지 따져보거나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나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풀어보면 대략 이 책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분석력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늘 쉽게 달성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본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정의를 상기시켜 가면서 의미를 따져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디까지 한 거죠? 오늘 수업은 14.2절까지 한 겁니다. 우리 그 강의 계획표보다는 이제 한 1주 이상 좀 스케줄이 빨리 간 거예요, 진도가.
그래서 약간 그런 완충의 여유가 좀 있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녹화 강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이 녹화 강의를 기회로 해서 좀 진도를 일부러 좀 빨리 나갔습니다. 예.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시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